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함수가 뭐고요? 함수가 뭐고 그 다음에 함수에는 또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죠. 한 네 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었는데요. 그런 함수의 여러 가지 종류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함수의 개수까지 어떻게 구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지금 정도는 어떻습니까? 이제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윤곽을 뭐 거의 대부분 다 잡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다음 도전 과제가 있어야 되는데요. 어떤 도전 과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함수가 이제 거의 여러분들 후반부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는요. 그동안 우리가 배운 이 함수를 가지고 조금 독특한 함수를 그러면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에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내용인지, 이 밑에 선생님이, 그림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해온 게 여러분들 한 가지의 함수에 대해서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x집합에 x라는 원소가 있고요. y집합에 y라는 원소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x를 갖다가 x집합에 있는 x를 y집합에 있는 y에 이렇게 대응시켜주는, 즉 짝지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종류의 함수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이제 실증나시죠? 하나 가지고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함수 몇 개를 두 개를 연속으로 한번 이어보자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x집합에 있는 x라는 원소를 y집합에 있는 y라는 원소에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함수를 f함수라고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릴레이식으로 이 y집합에 있는 y라는 원소를 z집합에 있는 스몰 z라는 원소에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지함수 두 개를 연속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 있을 때보다는 두 개 있을 때가 훨씬 더 이렇게 좀 재밌고 특이한 그런 함수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시죠? 이런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x집합에 있는 x라는 원소를요, y집합에 있는 y에 이렇게 f라는 함수의 도움을 받아서 연결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y집합의 y를 z집합의 z라는 원소에 연결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지함수가 맡아서 연결시켜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러면 처음과 끝만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x집합에 있는 x라는 원소가 최종적으로 보면은 z라는 집합에 z라는 원소에 이렇게 지금 대응이 됐죠. 대응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이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는 겁니다. f 하나만의 역할도 아니었고요. g 하나만의 역할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f하고 g가 같이 협동을 해서 x를 z로 갈 수 있게끔 이런 역할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하나의 식으로 표현한다면 그 표현이 바로 여러분들 뭐냐면 g of f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합성함수의 개념이에요. 하나의 함수만 가지고 하지 않고 두 개 이상의 함수를 가지고 만든 이런 함수를 합성함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쓸 때요, 왜 G함수를 앞에 쓰고 F함수를 뒤에다 쓰느냐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우리가 X를 이 함수에 이렇게 대입을 할 때 괄호를 하고 X를 뒤에다 쓰죠. 그 함수 뒤에다가. 그러면 이 X를 함수에 대입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합성함수도 마찬가지예요. x라는 원소를 우선 어떤 함수의 도움을 받습니까? f라는 함수의 도움을 받아서 y가 되게끔 해주고, 그리고 y를 또 g함수의 영향을 받아서 z라는 원소와 연결되게끔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f의 영향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써주는 x는 뒤에다 쓰기 때문에요. 함수를 쓸 때, 우리가 합성함수를 쓸 때 누구를 먼저 쓰느냐면 먼저 영향을 받는 f를 뒤에다 쓰고 나중에 영향받는 g를 앞에다 쓰는 거예요. 나중에 영향받는 함수를 앞에다 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g.f라고 이거를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g.f x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이 표현법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완벽한데요. x를 우선은 f함수에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올 거예요. fx라는 어떤 결과가 나올 텐데 그 결과를 다시 g함수에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합성함수가 뭐냐? 하나의 함수로는 이제 재미없다. 자, 두 개의 함수가 같이 협동을 해서 하나의 어떤 함수를 만드는 이런 걸 나는 해보고 싶다는 그런 그 생각에서 합성함수 개념이 만들어졌다는 거. 자, 그리고 먼저 영향을 받는 함수를 뒤에다 쓰고요. 자, 나중에 영향을 받는 함수를 앞에다 써가지고 이렇게 G'F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X를 갖다가 그러면 이 합성함수에 대입을 했을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X를 우선 F함수에 대입을 해라. 그리고 그 나온 결과를 G함수에 대입을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고 싶은 그 결과를 얻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합성함수.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요거는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 거는요. 자, 2개짜리입니다. 2개짜리. F함수와 G함수의 합성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준 거고요. 자, 이게 이제 3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자, 2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F함수, G함수 하나 더 있으면 이제 H함수라고 해가지고 요걸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자, 필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fx 함수는 3x 플러스 2로 되어 있고요. 자, gx 함수 같은 경우는 x제곱 마이너스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밑에 1, 2, 3번 문제가 3개가 있는데요. 자,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해결한다고 그랬죠? f 함수와 g 함수의 합성 함수인데요. 자, 거기에 2를 대입해보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쓸 때 어떻게 하느냐? 순서대로 여러분들 밟아가 볼까요? 자, 2를 일단 g 함수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를 다시 f 함수에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G함수에다가 2를 대입하면요. 자, 1제곱은 1이고, 1에서 5 빼면 얼마입니까? 얘가 뭐가 되느냐면 마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사를 다시 어떻게, 여기에다 이제 이렇게 대입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3, 4, 12, 마이너스 12에다가 플러스 2 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0이 나오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마이너스 1을, 자, F함수에 대입을 먼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결과를 G함수에 다시 대입해 주랍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에다 2 더하니까 마사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 자, G 마이너스 4. 자, 그러면 그 마이너스 4를 이제, 자, G함수에다 대입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4, 4, 16에서 5를 빼니까 얼마가 돼요? 11이 되죠. 자, 이렇게.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거에다가 두 번 대입하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해줍니까? 자, F함수에다가 일단 3을 먼저 대입해 주고요. 그 나온 결과를 다시 한번 F함수에 집어넣어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문제집을 보면은 뭐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무한대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N번까지라고 해서 자, 문제가 다양하게 만들어져요. 그럴 때는 또 새로운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3을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3을 넣어주면 3, 3은 9에다가 2 더해주니까 얼마가 됩니까? 11이 되죠. 자, 그러면 11을 넣어주면 얼마가 됩니까? 3에다가 2 더하니까 얼마가 돼요? 35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합성함수. 자, 그러면 그 대부분 성질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합성함수도 마찬가지인데, 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성질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자, 어떤 성질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만의 어떤 독특한 성질이 있을 때는 그 성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개에 맞춰서 이렇게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거는요, G'F하고 F.G, 즉,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가 합성함수에서 선생님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를 한번 선택해봐라 그러면, 자, 선생님은 이걸 꼭 보십니다. 그 합성함수에서는요, 자, 합성함수에서는 순서를 바꿔서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얘는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H하고 G하고 F라는 이 세 개의 함수가요, 자, 이렇게 그 같이 연결되어 있을 때, 자, 합성되어 있을 때, 요 뒤에 있는 두 개를 그 먼저 합성한 다음에 H 함수에 영향을 주든가, 아니면은 H하고 G 함수를 갖다가 먼저 합성해놓고 뒤쪽에서 X를 F에다 대입을 하고 그 합성한 결과에 이렇게 대입을 하든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결합법칙이라고 하죠. 자, 결합법칙 성립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거는요. 여러분들 이 I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I.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거. 자, fx는 x라는 자, 이런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면 항등함수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항등함수하고 어떤 함수가 같이 합성이 되게 되면요. 항상 뭐가 나오느냐면 자기 자신, 그 함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항등함수는요. 우리가 곱하기로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곱하기 1과 같은 존재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항상 뭘 넣든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해주거든요.
자, 그래서 자, 곱하기 1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F함수가 항등함수와 같이 합성되어 있거나 또는 항등함수가 F함수하고 합성이 되어 있을 때 그 결과는 항상 F함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면 순서 바꿔도 되네요. 원래는 그 합성함수에서는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요. 만약에 그 합성함수 중에 하나가 항등함수라면 걔는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자, 밑에 있는 자, 필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fx 함수가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했고요. 자, gx 함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문제에 지금 나온 거는요. f.g하고 g.f가 서로 똑같답니다. 원래는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죠?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상황을 이용해서 문제를 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냥 원칙대로 발라갑니다, 여러분들. 자, f.g하고 g.f가 서로 똑같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각각 이거를 자, 구해봅니다. 자, 먼저 f.g부터 계산을 해보면요. 자, f.g에다가 x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먼저 x를 g함수에다가 대입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f함수에 대입을 해야 돼요. 자, 그럼 x를 g함수에 대입을 하면 그 결과는 그냥 10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이거를 다시 어디에 대입한다? f함수에 대입을 한다. 자, 그러면 f함수는요. 자, 이 x가 여러분들 함수는요. 어떻게 하라고 그 방법을 여러분들 알려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 f함수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면 f함수는 그 어떤 x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걔를 마이너스 2를 곱해주고요. 그 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주고 그리고 전체 그 결과에 3을 더하라 그런 뜻이에요. 뭐가 들어오든 상관없어요. 그 항상 f함수로 똑같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누가 들어옵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가 들어오죠. 자, 그럼 얘를 몇 배 합니까? 마이너스 2배 해줍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거기다가 3을 더해주는 게 이 f함수의 그 역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g.f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f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일단은 x를 f함수에 대입을 해주고요. 그 결과를 g함수에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x를 f함수에 대입을 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g함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g함수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얘가 담당하고 있냐면요. 어떤 뭔가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은 그걸 2로 바꾼 다음에 a를 빼는 게 이 g함수의 역할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 들어와요.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가 3이 들어왔습니다. 너 그러면 마이너스, 딱 해주고, 나 a 뺄 거야. 이게 바로, 자, 주함수의 역할이었죠.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신다면요, 이 두 개가 지금 현재 문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같다라고 했습니다. 같다라고 했습니다. 두 개가 완전히 똑같아야 돼요. 그럼 이걸 한번 풀어서 볼까요? 자, 그러면 2x 플러스, 자, 2a 플러스 3은, 자, 요거 플러스겠습니다. 2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가 돼요. 그러면 이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아야 된다? 항등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2x 똑같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2a 플러스 3이 뭐하고 같아야 된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하고 같아야 된다. 2항 들어가고요. 그러면 3a 2항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그러면 a가 뭐라는 걸 알 수 있다?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여러분들 함수 하나 나는 2개 이상 연결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걸 원한다. 이런 아이디어에서 합성함수 개념이 탄생했고요. 그 합성함수를 이용한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이 이제 그 함수의 여러분들 또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